네, 김옥규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목포 한국병원 신장내과의 최준석 원장님이 투석혈관 이상의 객관적 평가 툴로서 플로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주시겠습니다. 혹시 이제 중간에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이제 그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래에 있는 줌의 그 손들기 기능이나 채팅창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한국병원의 최수서입니다. 먼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서 투석혈관의 이런 크리에이션과 인터벤션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의원에서 이런 좋은 심포지엄 자리 만들어주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투석혈관 이상의 이제 객관적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혈관은 이렇게 이제 아터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베인으로 드레인이 되고 월계 이제 센트럴 베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에서 이런 투석 혈관의 중요성은 간단하게 이 라이프라인, 즉 생명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해 잠수를 하는 잠수부에서 산소줄이 이 잠수부에 생명선이듯이 투석 환자에서는 이런 투석 기계랑 연결해주는 투석 혈관, AV 션트가 바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이런 AV 션트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헤머리지나 인펙션, 아누리즘도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스럼보시스고 이런 스럼보시스 경우 대부분에서는 이제 스테노시스가 선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투석혈관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스테노시스나 스롬보시스를 막아주기 위해서 앞서서 김옥기 원장님이 얘기했던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고 또 이런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서베일런스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니터링을 우리말로 이걸 표현을 해보면 관찰 또는 감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베일런스도 우리말로 찾아보면 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로는 사실 두 개의 의미가 명확히 이제 구별이 되지 않는데 모니터링은 앞서서 이제 김옥기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피지컬 이그잼을 통한 이런 액세스, 그래서 비주얼, 팔피테이션, 오스필레이션 이런 피지컬 이그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겠고 제가 발표하는 서베일런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 AV 션트에서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일런스를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프레셔 프로파일을 재는 방법이 있고 울트라사운드 딜루션 테크닉 또는 도플러 초음파 방법이 있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할 서머 딜루션 메서드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왜 이제 이학적 피지컬 이그점에 서베일런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찾아보면 어떤 피지컬 이그점 기존의 모니터링 방법으로만 한 경우하고 서베일런스를 해가지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어떤 프리엠티브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AV 션트의 이런 서바이벌, 스로모시스의 레이트가 낮아지더라 이런 거고 여러 센터에서 이제 모니터링으로만 이렇게 피지컬 이그잼에 의한 모니터링으로만 하다가 서베일런스를 전환을 하고 나니까 이 투석 센터에서 스로모시스의 레이트가 이렇게 줄어들더라는 것들을 여러 센터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AV 션트의 서베일런스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바스큘러 액세스 디스펑션을 조기에 발견을 함으로써 프리엠티브 트리트먼트를 시행을 해서 스롬보시스를 줄여주고 AV 션트의 서바이벌을 더 늘려주기 위함이고 AV 션트는 투석 환자에서 결국에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건 곧 환자의 이제 서바이벌, 모탈리티 레이트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스칼 SS 서베일런스의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태틱 프레셔라는 방법이 있고 울트라사운드 딜루션 테크닉이라는 방법이 있고 도플러 소노로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서머 딜루션 테크닉이 있습니다. 스태틱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직접 이런 특수한 이런 혈압 재는 커프 기계를 약간 이제 변형시킨 특수한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프레셔를 재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 정확한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값들이 나오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테노시스를 평가를 한다는 건데, 이거 이제 단점은 측정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의료진, 그러니까 시술자의 테크닉에 디펜던트합니다.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하면 부정확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단점. 그다음에 투석실에 많은 환자들을 해야 되는데 의료진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환자를 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울트라사운드 딜루션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AV 션트의 플로우를 재는 기계가 있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이 환자의 액세스 라인과 리턴 라인에 센서 모니터리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재는 건데,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법도 간편하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기계 자체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고가의 장비고, 이걸 할 때 이제 한 사람당 한 명씩 쓸 수 있는데, 투석을 할 때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투석 환자 한 명을 하고 그 다음 환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또 옮기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석실 센터에서 투석 환자가 많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환자를 한 달 내내 이 기계를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누군가는 이 기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플러 소노로 직접 보는 겁니다. 이거 이제 소노 초음파로 AV 션트의 플로우를 평가할 수 있는 익숙한 의사가 환자의 AV 션트의 플로우를 직접 재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 의사가 숙련이 돼 있어야죠. 역시나 재현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AV 션트의 블러드 플로우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겠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체크했을 때는 이 결과값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아까 투석실에 이제 환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환자들을 다달이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월에 100건 이상의 이런 도플러 소노를 어느 한 의사 또는 두세 명의 의사가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 서베일런스를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바디 템퍼러처 모니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은 저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현재 이제 바디 템퍼러처를 재면서 블러드 템퍼러처를 측정을 하면서 이거에 이제 변화에 기반을 해서 환자의 블러드 플로우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방법인데요. 이 원리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션트에서 이제 시간당 한 600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투석을 할 때는 투석 기계에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한 300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300으로 이렇게 나가고, AV 션트에서는 블러드 플로우가 한 600 정도 나오면 300이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300이 해서 이제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스테노시스가 있다고 하면 블러드 플로우가 200만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가 200만 나오는데 투석 기계에서는 역시나 블러드 플로우를 투석의 적절성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300으로 세팅을 걸어놓고 체외 순환으로 시간 분당 300cc의 블러드를 이렇게 빼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인플로우가 2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리턴하는 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A를 다시 빼앗아서 100을 빼앗아 오게 되겠죠. 리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리서큘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체내 환자 몸에 이제 블러드이기 때문에 몸에 이제 바디 템퍼러처를 따르게 되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 체외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룸 템퍼러처를 노출이 되기 때문에 블러드가 이제 쿨링이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온도의 변화를 측정을 함으로써 환자의 AV 바스큘라의 AV 션트에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도출을 하게 되는 이런 원리로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서 이제 이렇게 체온을 체크하는 센서가 기계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모니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고 함으로써
기압값을 온도를 체크를 하고 해서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리서큘레이션을 평가를 하고 또 이럴 때 어떤 트위스터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조작을 함으로써 역방향과 순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플로우를 조작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저도 개념만 이해했고 정확히 어떤 이런 물리학적이나 아니면 뭐 역학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되는지는 잘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식을 대입을 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고 여기서 나오는 기계에서 측정을 하고 나오는 값들을 이런 엑셀 플로우 시트에다 이렇게 해주면 블러드 플로우가 이런 계산식에 따라서 도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템퍼러처 모니터링 BTM은 이제 월 1회 수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가 코드는 이 재료 때까지 포함을 했을 때 17,000원, 10% 정도 이제 환자 부담금 있으면 1,7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도 월 1회 이렇게 하는데 BTM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김옥기 원장님이 얘기했던 이런 모니터, 이학적 검사 얘기한 이런 거, 혈관 적품 점검표, 이거 외에 이제 서베일런스, 프레셔나 울트라 딜루션 테크닉, 도플러 소노 이런 거에다 플러스해서 BTM도 역시 혈액투석 적정성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서베일런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혈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투석을 하면서 이제 투석의 블러드 플로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고 HDF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가능하면 이 측정을 할 때는 HD 모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HDF 모드로 사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액의 온도도 역시나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블러드 플로우를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겠고 당연히 이제 AV 니들링의 위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항상 뭐 강조를 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환자의 이학적 피지컬 이그잼의 이런 것과 이 환자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투석 도중에 시행을 할 수 있고 리서큘레이션도 측정이 되고요. 동시에 많은 환자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계에 이제 붙어서 간단한 디바이스로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환자들을 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특정 회사 기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FMC라는 투석회사 기계인데요. 이 기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트위스터 디바이스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그 온도를 센서하는 이런 모니터 장치 등이 그 기계에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회사 기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플로우를 그러면 어느 정도를 타겟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이제 서베일런스는 어떤 정량화된 AV 션트에서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로 해야 되느냐 하는데 되게 이제 800 이하면 스테노시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00 이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 블러드 플로우가 분당 500 이하인 경우에는 93%에서 스페시피스트로 이 스테노시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다 90% 이상 실제로 AV 션트에 스테노시스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하다가 블러드 플로우가 점점 떨어지다가 500 이하가 돼서 PTA를 시행을 했고 리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플로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AV 피스툴라 같은 경우에는 500 이하, 그다음에 AV 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600 이하면 스테노시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 어떤 클리니컬 파인딩하고 코릴레이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멘트는 항상 붙죠. 뭐 그러니까 인터벤션을 고려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목포 한국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트위스터 디바이스를 붙여놓고요. 측정하는 날에는 정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 기계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30분을 흐르게 놔두고요. 30분이 지나면 충분한 데이터가 이제 컬렉션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잠깐 투석 혈액 순환을 중단을 하고요. 요것을 디바이스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역방향으로 바뀌는 거고요. 역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기계에다 알려줍니다. 다시 클릭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상태로 30분을 투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 그 30분 동안 다시 이제 기계에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해가지고 환자의 블러드 플로우를 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월 1회 매월 첫째 주에 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FMC 기계와 이제 타 회사 기기가 비율이 거의 5대5 내지는 6대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석을 이거 동시에 많은 환자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기계에 이제 투석 기계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한날에 이제 모든 환자들을 하지 못하고 이틀에 걸쳐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첫째 주에는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의 블러드 플로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인터벤션을 시행한 환자들은 이렇게 인터벤션을 시행한 날짜를 적어주고 이런 형광색으로 칠해진 환자들은 그라프트를 사용하는 환자들이고 나머지는 피스툴라입니다. 그래서 한국병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피스툴라 같은 경우는 500 이하, 그라프트는 600 이하면 인터벤션을 의뢰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에 갑작스럽게 25% 이상의 이런 블러드 플로우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인터벤션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거에서 다시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피스툴라인데 40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인터벤션을 의뢰했고 그 후에 이제 리전이 있어서 스테노시스트에서 이제 PTA를 시행을 했고 1300까지 이렇게 플로우가 올라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프트입니다. 그라프트인데 한번 이미 500대로 떨어져서 1월 달에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2월 달에 봐도 플로우가 잘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다달이 이렇게 인터벤션을 의뢰를 하면 환자의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투석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3월 달 되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지켜봤습니다. 근데 4월 달에 100까지 떨어졌죠. 뭐 막히기, 스롬보시스가 생기기 직전인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인터벤션을 했고 역시나 리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는 피스툴라이기 때문에 500 이상으로 나오지만 그 전에는 1000 이상으로 나오던 플로우가 갑자기 50% 이상 감소를 했죠. 인터벤션 의뢰했고 역시나 리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서 팔로우를 해보니 1000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플로우가 1000 이상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의뢰를 했더니 역시나 리전이 있어서 인터벤션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투석 환자에서 AV 션트, 피스툴라든 그라프트든 아니면 HD 카테터든 이건 투석 환자에게서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고 이 생명줄을 잘 관리하는 것, 즉 AV 션트가 펑션을 잘하는 게 환자의 투석 적적성을 보장을 해주고 결국에는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AV 션트를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모니터링, 이학적 검사에 의한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장치를 사용해서 객관적인 정량화를 시켜서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는 서베일런스가 있겠고 서베일런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스태틱 프레셔 메저먼트나 울트라 딜루션 테크닉, 도플러 소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 특히 우리 투석실의 의료 현실에서는 어떤 테크닉적인 문제나 의료의 질 관리, 또 비용 문제 이런 것들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PTM이라는 것은 기계를 특정해서 기계에 의존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고
테크닉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환자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결과값 자체도 기존에 있는 서베일런스 방법과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희 한국병원에서는 2019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에는 작년에는 이제 모든 환자에서 이제 이렇게 BTM을 체크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역시나 데이터로 정확히 이제 산출은 안 됐지만 스럼보시스의 이런 레이트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스럼보시스가 생기면 응급으로 인터벤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의료진의 로딩, 간호사의 투석진 간호사의 로딩이나 이런 것도 프리엠티브 트리트먼트를 함으로써 오히려 로딩이나 이런 것도 더 줄고 그러면서 투석 환자의 이런 AV 션트의 질 관리가 되면서 환자 투석의 적절성이 보장이 되고 환자의 서바이벌, 모탈리티 레이트를 어떤 줄이는 이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제 다른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이제 PTM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석실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공유하고자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